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더 긴장되실 것 같아서 사실 되게 걱정인데, 올해도 이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이제 시험날이 다가오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제가 또 긴장되는 순간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험 보는 3일 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마무리 특강으로 함께 뵙게 되겠지만, 자, 오늘이 또 저에게는 또 마지막 해설 강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응원 겸 또 감사 인사 겸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뒤에 어떻게 좀 느낌 오십니까? 합격 기원 2026학년도 여러분들의 임용 합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1년을 열심히 달려오는데요. 뭐 좋았던 기억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뭐 성취했던 기억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뭔가 더 해드리고 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한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조력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나날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내년에는 더 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수업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1년 동안 저의 잔소리도 들으시고 또 저의 푸념도 들으시고 저의 하소연도 들으시고 아마 되게 듣기 싫으셨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딱 하나, 그래, 그래도 방송은 뭔가 전문적으로 접근시켜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실한 컨텐츠를 물어다 줄 거야. 그 신뢰로 버텨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신뢰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10회차는 전체가 다 논문이에요. 출처가 다 논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마지막까지 다 깡그리 가져가셔서 현장에서 그게 그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강사가 해드린 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건 저도 잘 아는 거고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바식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간단한 조언을 하자면 리터러시, 즉 화법 작문 독서는 거의 책을 기반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논문 기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책을 기반하고 있고 올해는 신간 서적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뭐 3개월 동안 후비다시피 하였고 또 마무리 특강 자료로 마인드맵이 나갑니다. 아마 마인드맵 보시면 굉장히 흡족하실 거예요. 책 2권이 거의 그냥 마인드맵 자료로 다 해체가 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시험 들어가서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을 어제 해놨어요. 어제도 이제 하루 종일 그 자료 개발했는데 책을 기반한 공부를 잘 해놓으시고 기입형 대비를 잘 해놓으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입형을 뭐 사회평론 한 권 아닙니다. 영락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서적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터러시는 서적에서 기입형 대비를 좀 잘 해놓으셔라. 서술형 대비는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 쪽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바지만 크게 보면 3권 한국어 표준법, 한국 문법 총론, 한국어 문법 총론, 그 다음에 신승 교수님 쓰신 쉽게 풀어 쓴 국어사 개론. 이 책이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어서 보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수님들도 뭐 논문으로 확장하실 수도 있고 개인 저서로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딱 3권으로 압축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냐? 사실은 확장을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탐구해서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마지막까지의 핵심은 뭘까? 방금 말씀드렸던 3권의 책 정도는 좀 개인적으로는 학원용 교재나 학원 수업에서 다뤘던 그런 거 말고 직접 원서를 구매하셔서 특히 이번에 한문국어 문법 총론이 새로 나왔습니다. 1권은 세말 형성하고 뒤에 통사론 파트가 조금 원고가 보강됐어요. 2권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의미 쪽이나 15세기 한국어 쪽 보니까 원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개정판이 나왔는데 개정판 꼭 사야 되냐? 뭐 사실 이전에 있었던 한문총이라도 해당되는 부분을 꼭 보시고 특히 올해는 국어사 쪽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라. 국어사, 문법파도 기억나시죠? 문법파 쪽이나 국어사, 특히 조사와 어미 이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놓으셔라. 해서 기본적으로 책 3권 정도로 압축하시고 특히 줄글로 되어 있는 걸 읽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기입형을 그 줄글에서 어절 단위로 문맥을 뚫어서 빈칸을 메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글로 되어 있는 걸 보시는 게 좋지. 학원 교재에서 흔히 이제 뭐 나와 있는
그냥 화제식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우리가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문학 쪽은 모의고사라든지 강의에서 했던 것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특별한 어떤 서적이 있거나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작품의 어떤 제명이라든지 작품에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수험가에서도 작품명이 적중됐다고 많이들 홍보를 하죠. 하지만 실제 시험은 작품명보다는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컨텐츠를 냈는가, 특히 교육과정을 100% 반영을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든 문학교육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문학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요거는 제 생각에 지학사 문학교과서 한 권 정도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의 단원과 거기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보면서 교육과정과 학습활동의 위계를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7, 8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한번 복습하시고, 그걸로 교육과정은 대체하시고, 그 다음에 고전은 사실은 그냥 강사 몫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기저가 이제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을 가지고 반영해 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논문을 그 줄글로 쓰라고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논문의 어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내요. 근거를 찾아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논문에 대한 무지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읽고 이게 답일 것 같아 해서 맞추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모의고사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낫고, 확실히 이제 자기가 예전에 풀었을 때 답을 도출을 못했을 때는 답을 어떻게 하면 도출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시는 공부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현대문학 쪽은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겹쳐요. 그러니까 작품이 바뀌었어도 이제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물어보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초점화를 계속 낼 수도 있고, 그렇죠? 플롯을 낼 수도 있고, 맞죠? 모더니즘 소설에 뭐 의식의 흐름 기법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라고도 낼 수 있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였다 하고 보기를 주고 그에 대한 증거가 되는 뭐 첫 어절을 찾아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이 나와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미리미리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품명을 알고 있다는 게 합격에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작품에 대한 어떤 공부를 쫓는 것보다는 프레임에 쫓고, 작품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 내가 이전에 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학부 시절에 뭐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20년 넘게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쌓여서 그런 거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항상 삐약삐약 병아리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바탕 지식으로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작품은 내가 처음 봤는데 아유 큰일 났다, 선우의 불꽃을 누군가는 읽어보고 다뤄줬다고 하는데 나는 선우의 불꽃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이런 경우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선우의 불꽃은 엄청 유명한 기성작품이니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고, 그래서 해법문학 같은 아주 기성적인 수능 교재 있잖아요. 그런 교재를 활용해서 그냥 내가 좀 불안하고 힘드니까 작품에 대해서, 특히 내가 모르는 작품들 작품명 딱 보면은 나 이거 처음 봤어. 뭐 황순원 작가의 너와 나만의 시각, 나 이거 처음 봤어. 그러면 가서 보는 거예요. 줄거리 보고 이해감상 어떤 거 보고, 거기서 혹시라도 뭐 먹을 게 없는가 보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한 어떤 바탕식이 불편하다, 또 나는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해법문학 같이 이렇게 집대성되어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괜히 낯선 작품을 좀 겨냥해서 적중시키겠다고 뭐 EBS, 뭐 수능, 특히 올해 나온 수능 문제들 있죠.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가 그 해에 반영돼서 임용에 또 나오는 일들은 거의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뭐 이렇게 말했는데 또 갑자기 벼락 맞듯이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보면 뭐 수능 쪽 자료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실제로 반영됐다고 하는, 작년에도 뭐 김소진 작품 같은 경우 뭐 말이 많더라고요. 뭐 EBS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나왔다,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저는 파이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파이널에서 나왔다는 건 조금 이제 우연한 인과 오류의 오류죠. 잘못된 인과의 관계를 잘못된 오류, 그렇게 얘기하는 인터넷 글을 봤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오류인 것 같고,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관련돼서 과거에 이제 평가원에 계셨던 분들이 또 임용 출제도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전 내가 이제 개발했던 작품 지문을 또 새롭게
탈바꿈시키면 겹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전상국의 동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내고 올해도 냈어요. 근데 문제가 같냐? 안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은 이거 재탕 아니야? 하시겠지만 작성 방법도 바꾸고 물어보는 컨텐츠도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동일한 작품이니까 동일한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의심스러우시면 김소진 작품 장이 나왔잖아요. 그 작품이 이제 뭐 수능에서 나왔다 이슈가 됐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셔서 거기 있는 문제들은 다 객관식일 거 아닙니까? 그 객관식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싱크율이 있는가. 시험 끝나면 아쉬움만 남고 후회만 남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 또 벌어지기도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또 그 희소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희소가 제가 온 지가 2016년이었으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돼 가는데요. 이제 올해로 제가 희소에서 강의를 하는 마지막 해예요.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다른 학원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참 뭐 희소에서 생활했던 10년 동안 뭐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많지만 또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웠던 추억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는 희소고사학원 참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제는 뭐 상황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올해 우리 희소에서 가르쳐 드리는 마지막 우리 수강생분들 우리 수강생분들이 전원이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원이 다 합격하셔도 올해 정원이 남아 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좋은 추억으로 전원이 다 또 많이 뽑지 않습니까? 전원이 다 신규 연수장에서 만나서 우리 선생님 같이 들었던 분들이네요 하면서 만나서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좀 감회가 해설 강의 시작해야 되는데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그래서 또 10년의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참 고맙고 즐겁고 또 한편에서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시절이었는데 앞으로도 좋은 날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 미래에 교직의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마지막 인사 차원에서 한번 남겨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 받아주시느라 고생했고요. 제가 왜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알고 제가 왜 저의 부족한 점을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저를 제일 잘 알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시고 1년 동안 따라주시고 믿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좀 믿어주세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모의고사 잘 다뤄주시고 16일 날 질문 공청회 있으니까 2시부터 제가 줌 주소를 올려드리면 그걸로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들어오셔서 마음껏 질문하세요. 질문도 제가 관리 못 해드려서 많이 속상하시고 짜증나셨죠?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들 꼭 떨지 마시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합격하실 거예요. 굳게 자신을 믿고 끝까지 파이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교직의 꿈을 이루는 걸로 합시다. 2차 대비는 기출사 분석은 온라인 전용으로 개설이 돼요. 내년 1월에 여러분들 이제 발표가 나시잖아요. 그 합격자 발표 나시면 합격자분들은 그 오픈 채팅만 그대로 이제 상주해 계세요. 거기에 제가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또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릴게요. 2차도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돈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져 드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끝까지 도움을 받고 마지막까지 최종 합격까지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파이팅! 잘 보고 오세요.